아침 종합 뉴스. 6월 21일 금요일 아침 뉴스입니다. 5.18 때 총상을 입었던 70대가 어깨를 다쳐 수술을 받은 뒤 몸의 절반이 마비돼 의료 과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붉은 수돗물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시에 광주 수돗물인 빈여울수가 지원됩니다. 교육부가 사학비를 뿌리 뽑겠다며 칼을 꺼내들자 지역 사립대 교수들이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아이 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18 때 총상을 입었던 70대가 어깨를 다쳐 보훈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몸의 절반을 움직이지 못하게 됐습니다. 의료 과실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남궁욱 기자입니다. 1980년 5월 22일 계엄군이 쏜 총에 어깨를 맞은 79살 최복순 씨.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자전거를 타고 다닐 정도로 건강했지만 지금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지난해 총에 맞은 반대쪽 어깨를 넘어져 다쳐 광주 보훈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몸의 절반을 못 움직이게 됐습니다. 어깨 수술은 잘 됐지만 수술 열흘 뒤 뇌졸중이 왔고 결국 왼쪽 몸에 마비가 온 것입니다. 가족들은 수술과 치료 과정에서 병원 측의 과실을 주장합니다. 수술 직후 고혈압 증세가 온 최 씨에게 병원이 혈압약을 투약했고 이후 혈압이 잡히지 않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된 상태에서 뇌경색 초기 증세가 나타나는데도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술실에서 환자 남편 박성호 씨입니다.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혈압약을 투입을 하면 그때부터 계속 그런 상황으로 유지를 해왔었어요. 하지만 보훈병원은 최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은 뇌 MRI 검사와 심전도 검사 등에서 뇌경색 발병 가능성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당뇨와 유방암 등을 앓았던 최 씨가 뇌경색 고위험군이었기 때문에 의료 행위로 뇌경색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도 최 씨의 상태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 측은 지난달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최 씨의 뇌졸중 원인을 밝혀달라며 중재를 신청했고 결과는 다음 달에 나올 예정입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광주시가 붉은 수돗물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시에 광주의 수돗물인 빈여울수를 지원합니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7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1,800ml짜리 수돗물 8천여 병, 350ml짜리 수돗물 7만 7천여 병을 인천시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2007년부터 동복 수원지의 원수를 용현 정수장에서 정수해 만든 빈여울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광주 소방본부가 위험물을 취급하는 업소를 단속해 6곳을 입건 조치했습니다. 광주 소방본부는 지난 3월부터 석 달 동안 자동차 공업사와 주유 취급소 등 44곳을 선정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지정 수량을 초과해 경유 등을 저장한 자동차 공업사 4곳과 무허가로 건물을 증축한 주유 취급소 2곳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화벽 균열 등 시설 불량으로 적발된 2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조선대학교 법인이사회가 8월 10일까지 차기 총장 선출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조선대 법인이사회는 대학자치협의회와 혁신위원회가 논의를 거쳐 총장 선출 방안을 마련하고 8월 10일까지 결과를 제출하라고 대학 측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대자협을 구성하는 4개 단체 중에 교수 평의회가 빠져 있는 등 당장은 논의가 쉽지 않은 여건 때문에 기한 내에 선출안을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교육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사학비리를 척결하겠다며 칼을 빼들었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발의가 돼서 이번에는 사학비리를 청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역 대학가에서도 힘을 모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최근 7년 동안 교육부 감사에서 교비 횡령, 배임으로 적발된 광주 전남 지역의 사립대학은 모두 14곳. 광양 보건대의 횡령 배임 금액이 43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광양 한려대학교와 나주 동신대학교가 각각 249억과 201억,
순천제일대학교가 134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적발된 학교들의 평균 횡령 배임 금액만 80억 원에 이릅니다. 교육부는 이 중 3곳의 학교만 검찰에 고발했고 또 다른 3곳의 학교는 내부 고발자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나머지 8곳의 대학에서는 감사 결과가 학교법인의 셀프 처벌로 끝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장학금 부정수급이나 설립자나 재단의 운영 부당 개입 등 각종 운영 비위 의혹도 수년 동안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교육부가 사학 비리 척결을 선포하고 나서자 지역 사립대학 교수들은 즉각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기회에 교육부가 감사 대상뿐 아니라 범위도 확대해 지역에 만연한 운영 비리 실태까지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시적으로 정상적인 청암대학교 전 교수 김한석 씨입니다. 교육을 방해하고 교육을 못하게 하는 학사를 파행운에 응하는 것은 비리보다 더 나쁜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부에서도 반드시 이 부분은 감사하고 또 사학비리 청산을 위해 법 개정이 관건으로 꼽히는 만큼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지역 차원에서도 힘을 모으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항상 교육부 공무원들이 광주 전남 하는 이야기는 교수연구자연합 정영일 교수입니다. 사학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교비와 인사의 투명성, 그다음에 재단의 그 학사에 대한 관여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좀 그 교권이 지켜줄 수 있도록. 광주 전남의 일부 사립대학교 교수들은 다음 주 국회에서 지역 사립대학의 실태에 대해 고발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칼을 빼든 교육부가 이번에야말로 사학비리를 청산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아이 돌보미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민사 2부는 김모 씨 등 160여 명이 광주 모 대학 산학협력단 등 4개 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종속 노동의 핵심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 것이라며 돌보미는 기관에 출퇴근할 의무가 없고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기관이 제재를 가할 권한도 없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광주 남구의 구금고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는 지난해 남구 구금고에서 탈락한 광주은행이 남구청을 상대로 낸 계약 체결 이행 청구 소송에서 광주은행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23년 동안 남구 구금고를 맡아왔던 광주은행은 지난해 구금고에서 탈락하자 남구가 국민은행의 입찰 참가를 권유하는 등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소송을 냈었습니다. 광주시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교통시설물에 대한 특별 전기안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신호등과 신호제어기 등 교통시설물 만여 곳에 대해 전선 손상 여부와 누전 차단기 작동 여부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누전 차단기가 작동하지 않거나 접지 기준치를 초과한 60여 곳은 세계 수영대회 이전에 보수공사를 완료하고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광주 MBC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광주지방 현재 기온 22도입니다. 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두식입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의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2019년 여름방학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 MBC 자녀안심 글로벌 캠프. 우리 아이들의 영어 자신감과 꿈을 찾아주는 재미있는 영어 캠프. 해외 8개국에서 진행되는 14가지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 신청 및 문의는 1644-2676번입니다.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윤의 시선 집중. 황동현의 시선집중 2부 시작합니다. 내년 7월부터는 공원 용지로 묶어놓고 공원으로 조성하지 못한 땅들을 원소유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이 되는 건데요. 도시공원으로 묶인 땅에 공원 사업을 추진하려면 늦어도 올해 10월 안으로는 민간 시행자를 광주시가 지정해서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 지역의 이 토지 주인들은 이번 특례 사업들이 개인들의 땅 소유권을 뺏어서 사업자들만 배불리는 사업이라고 현재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광주시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진행이 돼야 하고 소유주들이 매각을 거부하면 토지 수용까지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두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신안군에서의 천사대교 다리 하나를 건너면 바로 목포인데요. 이 목포시는 30m 4차선 도로 하나를 경계로 해서 또 무안군 남학신도시에 접해 있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목포와 신안 그리고 무안 지역은 목포를 중심으로 한 동일 생활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통입니다. 생활권의 중심인 목포시는 신안군 버스가 목포시로 진입을 했을 때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 무안 남학 신도시에서 목포 택시를 타지 못한다는 것도 현실이라고 하는데요. 지역업체의 이익과 행정들의 이런 편의 때문에 정작 시민의 교통 편의는 무시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계속됩니다. 우와, 통돼지 바비큐! 역시 우리 사장님이 최고! 즐거운 야유회 체육대회 최고의 맛으로 즐거움을 더하다. 통돼지 바비큐 출장 서비스 쿠바하우스. 알뜰한 가격 통돼지 바비큐 출장 서비스 쿠바하우스. 062-351-7711. 상무와 수완이 가까운 프리미엄의 중심 무진로 지나리체 리버뷰가 옵니다.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원스톱 중심 생활을 누리는 명품 중대형 무진로 지나리체 리버뷰 6월 오픈 예정. 062-223-0002 진화건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5월 빌리브 트레비체의 이름으로 특별한 122분을 모십니다. 공원 속 상록회관 자리에 스카이브리지 커뮤니티, 닥트인 파노라마 뷰까지. 광주에 없던 하이엔드 클래스. 세상의 부러움에 산다. 빌리브 트레비체. 062-367-1000번 신세계건설이 시공합니다. 7월 수완을 더 빛나게 하는 이름, 명품 아파트 모아 엘가.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지하철 2호선 예정. 신가 재개발 미래가치까지 누리는 더 큰 수완의 완성. 모아 엘가 더 수완. 7월 오픈 예정. 514-1300 해림건설. 하남대로 동천마을 3단지에서 우속교차로 방향으로 동천마을 3단지 진안 지점 1차로에서 승용차 간 사고 발생했고요. 차량 그대로 서 있습니다. 지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중로 일곡중학교에서 일곡초등학교 방향으로 일곡초등학교 목간 지점 가장자리 차로 막고 버스 정류장 관련해서 수리 중입니다. 현재 상무대로에 교통량 많습니다. 운천역에서 상무지구 입구 사거리 방향으로 정체되고요. 상무대로 입구 3거리에서 상무역 방향으로 밀립니다. 이어지는 구간들도 서행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북문대로 북문교차로에서 예술고 교차로 방향으로 지나는데 5분 소요되고요. 대남대로 건강관리협회 사거리에서 광주광역자활센터까지 양방향으로 밀렸다 풀렸다 반복됩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는 주말인 내일 낮부터 비 소식 있습니다. 비는 일요일 새벽까지 내리다가 그치겠고요. 일요일에는 하늘에 구름이 많고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23도, 습도는 83%입니다. 지금까지 교통정보의 신혜빈이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5분 4초 지나고 있습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 지역의 토지 소유주들이 계속해서 광주시가 추진 중인 도시공원 일몰지에 따른 공원 특례사업의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례사업은 토지 강제 수용으로 민간 건설업자의 배만 불리는 사업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최대섭 대표 연결해서 토지 소유주들의 입장 들어보고요. 그다음 이어서 광주시의 입장도 연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 소유주들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광주시가 추진 중인 이 특례사업 지금 철회를 촉구하고 계시죠? 예. 네, 그 이유는 어떤 겁니까? 첫 번째로 국가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빌미로 사유지 땅값으로 국공유지 땅 장사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절속과 특혜 또 비리로 얼룩진 광주시청의 잘못된 행정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토지 소유자 당사자가 배제된 제3자인 광주시하고 건설사가 단합했기 때문입니다. 네. 진정한 민간 특례사업이라면 실제 땅 주인이 그 주체가 돼야 되는데 그 전혀 배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뭐 저희가 말하면 헌법 제1조 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서 나온다는 원칙 아래서 헌재에서 유연 판결을 통해 보장한 권리를 저희한테는 빼버리고 그냥 객들이 감나라 콩나라 한다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나서게 된 겁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요, 도시공원 이 지금 사업 일몰제를 지금 2020년까지 규정을 지어놓은 이유는 오랫동안 묶어놓고 지금 이 소유자들의 그 권리를 제약하고 있던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묶어만 놓고 개발을 못할 바에 차라리 소유자들에게 돌려줘라는 취지가 바로 도시공원 일몰제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광주시에서는 지금 20년 전에 무조건 이것을 좀 공원으로 개발하겠다는 쪽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20년 동안 공원을 하려고 했으면 광주시가 매입을 계속 해왔어야 됩니다. 근데 20년 동안 매입 자체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와서 이제 일몰제가 다가오니까 그 박근혜 정권이 만든 그 악법인 이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통해서 그냥 그 강제 수용을 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지분을 저희들한테 다 전가를 해버리는 거죠. 잘못된 행정을. 네. 지금 이 소유주들이 있는 땅을 상대로 땅 장사를 하려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저희 사유지 땅값으로요. 사유지는 개발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아파트를 짓게 만들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사유지만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국공유지는 이미 공원화가 돼 있으니까 놔둬야 되는데 국공유지 땅값까지 배상을 저희가 해줘야 됩니다. 저희 땅에다가 아파트를 짓는 걸 가지고 그 금액으로 모든 돈을 가지고 국공유지도 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럼 보상을 해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국공유지는 그 전체 공원 부지의 약 20%에서 30%인데 보상금은 80%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80%를. 네. 그러면은 사유지 땅값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사유지 땅값으로 국공유지 땅 장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국공유지는 그대로 그 국가가 가지고 있고 네. 땅값만 받는다는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땅 장사죠.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게 지금 이런 중요 사업에 토지 소유자들이 정작 빠져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배제돼 있다고. 그건 지금 어떤 이야기인지, 왜 배제가 됐고 이런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참여하지 못하고 계시는지도 이야기를 해 주시죠. 저희가 2016년도부터 광주시가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특례 사업을 저희가 한 건 2019년 2월 28일 처음입니다. 근데 그때도 약 토지 소유주의 80%는 전혀 통보를 받은 것도 없고요. 네. 그 이후로도 건설사하고 뭐 야합을 했는지 뭐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어떤 과정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한테 거짓말만 합니다. 기만하고 모략하고 꼼수 부리고 모든 행위가 저희 소유주들한테는 한 번도 1에서부터 10개까지 전부 다 거짓말만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예 저희들은 전혀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냥 수용할 때 보상만 받아라.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토지를 공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무조건 수용하거나 이 공적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어떤 소유자의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과도하게 침해받고 있다라고 인식하고 계시네요. 예. 그 과정에서 지금 건설사들만 배가 부른다. 즉 건설사들의 배불리기에 불과하다고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는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 말씀이세요?
2018년도 9월 고시 국토부가 정한 고시에 보면은 제곱미터당 191만 원이거든요. 공사비가요. 네. 근데 저희 중해공원 비대위가 한번 자체조사 평가를 해봤습니다. 근데 웃음만 나옵니다. 웃음만. 너무나 터무니없는 이익이 나오고 공익사업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땅을 가지고 아파트 분양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이익률이 5% 이내입니다. 네. 그 이상이면 환수조처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중해는 500억 정도, 한양은 중앙 같은 경우는 1,100억 정도 이익이 남는다고 나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알기로는 아파트 분양 시 최소 이익률이 한 20%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그 논리로만 따져도 중해는 2,000억이고 중앙공원은 4,400억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유래신도시 개발을 이번에 하면서 경실련에서 말한 기준으로 말하면 중해공원은 약 한 3,000억에서 중앙공원 한 5,500억 정도 이익이 남는다는 거죠. 네. 근데 저희들한테는 뭐 500억 남고 뭐 1,100억 5% 이내로 남는다고 특혜는 특혜대로 다 베풀고 있습니다. 네. 어떤 특혜 정도로 베푸냐면은 지중화 사업을 시에서 지중화 사업 해주겠다. 뭐가 마음에 안 들면 요거 다 자기들이 해주고 오직 저희들이 황당한 건 설명회 때 건설사 계장이 시청 공무원 계장이 사회를 봐줘 앞에서 서명 받는 사람은 시청 공무원들이 해줘 모 과장님은 국가와 건설사는 동격이고 동일한 행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네. 건설사 편만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선전 설명회 자체가 그 우선 협상 대상자 설명회인데도 네. 시가 나서서 그렇게 해주는 것 자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특례 사업이죠. 국가와 건설사는 동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과장님은 누굽니까? 거기 공원 녹지과 과장님 아니겠습니까? 네. 저만 들은 게 아니라 그날 그 저희 공원에 들었던 토지 소유주들이 수십 명이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지금 대표께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지금 이 시가 이 공익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이익을 주는 사업이고 그런데 그런 사업에 예. 지금 광주시가 앞장서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러죠. 예. 저희 공무원 자체가 저희 시민의 공무원이 아니라 건설사의 공무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네. 이런 뭐 갈등과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이런 공원 특례 사업들을 추진하려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국가 땅 장사를 하니까요. 소유주 땅값으로 국가 땅은 받고 땅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러는데 시에서 않겠습니까? 땅 손 안 대고 그냥 코 푸는 상황인데 뭐 저희가 말하면은 저희가 쉽게 말하면 국가 땅에다가 아파트 짓고 저희 소유자들 그 개인 소유자 사유지를 이렇게 매입을 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가만히 있어도 국가는 땅값을 저희 소유자 땅값으로 국가 땅값 주는데 어느 누가 국가에서는 그냥 손 안 대고 꼽으니까 좋죠. 일단 알려진 이야기로는 시에서는 이 부분이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강제 수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잠시 후에 그 진위 여부를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요. 만약에 강제 수용을 하게 된다면 그것을 수용 의사에 따르실 생각이신지 아니면 거기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지요? 전혀 따를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도 거짓과 기만과 우롱하고 있는 저희 소유주들한테 광주시가 하겠다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죠.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그 건설사가 5분의 4 공탁 예측을 하게 되면 협상 대상자로만 선정한다라고 담당 국장님도 이야기했던 거 저희가 녹취를 해놓은 기록도 있고요. 물론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도 이상해서 5분의 4로는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안 된다 해서 공문을 보냈더니 5분의 4로 강제 수용 요건이 충족이 되니까 수용을 할 수도 있다라고 저희들한테 또다시 거짓말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시가 건설사 배불리기 위해서 어떠한 야합을 했는지 뭐를 했는지 오직 건설사의 특혜만을 갖다 주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수용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그걸 인정을 하겠습니까? 네. 토지 소유주 측에서 이 부분을 좀 합리적으로 풀기 위해서 또 대안도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어떤 부분들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지 이야기해 주시죠. 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시간이 없다고 광주시는 말합니다. 근데 시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시간 1년 이상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소유주들이 주체가 돼서 하면은 6개월도 안 걸리게 움직입니다. 또 하나는 광주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 시민들이 사용하는 자기들이 그 혜택을 받고 있다면 광주 시민들 스스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내도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 왔어야 된다는 거죠. 네. 저희들도 대안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근데 대안은 자체는 모든 것을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 민간공무원 특례 사업만을 오직 주장만 하고 있고 저희 광주 같으면은 광주만의 어떤 그 개발 사항을 만들었거든요. 무등산 공원 같은 경우에도 네네.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도 트러스트 운동을 조성을 한다든가 그러면 요수시 같으면은 환지 제도를 통해서 한다든가 이런 네. 어떤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전혀 그런 것들은 100% 무시를 하고 딱 하나 건설사만 이득 주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만을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최대섭 대표의 이야기를 들었고요. 이어서 광주시의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공원 녹지과 이신 계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계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광주광역시 공원 녹지과 이신입니다. 네, 이 광주시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이 특례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신지 먼저 들려주시겠습니까?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중 공원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 공원에 대해 민간 사업자가 공원 면적의 70% 이상 매입 조성하여 시에 기부 체납하고 나머지 30% 미만에 대해 아파트 등 비공원 시설로 수익 사업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시에서는 이런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서 해소를 목적으로 네.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그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도시공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현재 어떤 단계까지 진행된 상태입니까?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 절차 큰 틀에서 보면은요. 네. 사업 공모 후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이후 도시계획 및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제안 수용을 통보하고 도시계획 및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약 체결 및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게 되며 이후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네. 우리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1,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1단계 마륵, 송암, 봉상 4개 공원과 2단계 신영공원은 현재 제안 수용을 통보한 상태이고 네. 나머지 2단계 중앙, 일곡, 중해, 우남산 4개 공원은 현재 제안 수용 통보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방금 이제 들으셨겠지만 이 지금 이 토지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이 개인의 땅을 뺏어서 이 건설사들을 배만 불리는 이런 사업을 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도해서 하느냐 문제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토지 보상은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평가 기간에 감정평가의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아직 감정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 보상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 과정인데 논의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뭐 이런 갈등이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그럼? 그렇습니다. 아직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요. 네. 저희 최대한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저희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도시공원 일몰제에 의한 이 민간공원 사업은 특례 사업이 아닌 실질적으로는 광주시의 돈을 들여서 추진하는 게 맞는데 이런 건설사들을 들여가지고 건설사들의 이익을 일정 부분 보존해주면서 사업을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시 일몰제 대상공원 총 25개가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포함된 소요 예산은 약 2조 8천억 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네. 저희 시에서는 시민사회단체, 대학 교수, 시의회, 관계 공무원들을 구성한 민간검언을 및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시민 등을 통해 15개 공원에 대해서는 시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공원으로 하고 있고요. 네. 9개 공원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1개 공원은 효용성이 낮아 해제하는 것으로 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조 8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은 우리 시 재정을 고려해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전체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이 그래서 네.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시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 민간 업자들을 끌어들여서 이런 공원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과정들을 봤을 때 지금 그 민간 업자들이 이걸 단순히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막대한 이익을 이런 민간 공원 특례 사업을 통해서 좀 얻을 것이다. 방금 5% 공익사업은 이내의 이익만 취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20% 이상의 이익까지도 날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렇게 그 토지 소유자들은 주장하고 있는데 현실 속에서 우리 계장님은 그 부분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잘 아시겠지만 민간공원 특례 사업은 그 민간 업자가 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매입 조성하고 나머지 30%를 가지고 아파트 등 비공원 사업 수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공익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비공원 시설 면적을 최소화하여 한 10% 이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타 도시에 비해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제 수용도 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만약에 토지 소유자들이 계속 반발을 하면요. 현재 이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요 관련법에 의해 강제 수용까지도 가능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강제 수용이라는 것은 특히 광주 시민들이 토지도 소유자이기도 한데 그분들의 이익에 너무 반하는 강제 수용 이 부분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때도는 또 다른 의사결정에 그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수용 이게 계속적으로 이런 반발이나 갈등이 생기면 강제 수용도 하시겠다는 게 광주시의 입장인 건가요? 예, 입장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도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지속 협의하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네, 충분히 협의를 하겠다 이 말씀이신데요. 예, 그런데 이 토지 이런 특례 사업 과정에서 방금 이야기하신 이런 소통의 문제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토지 소유자들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지금 토지 소유자들이 아닌 건설사들의 이해에 너무나 광주시가 대변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광주시 입장을. 예, 해당 공원들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공원으로. 네.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고요. 다만 공원 시기가 좀 늦어져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공원 조성 계획을 추진하는 데 있어 토지 소유자 동의를 전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홈페이지 공고,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어 현재 이러한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이렇게 닥쳐서 할 게 아니라 광주시가 물론 이제 예산이 부족하긴 했었지만 좀 미리 이런 일몰제 시행 전에 오랫동안 이렇게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만 이렇게 묶어둘 것이 아니고 미리 공원으로 좀 개발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개발을 서두르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광주시 입장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들한테 충분히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도입되는 게 2016년 국토부에서 지침이 내려져 상태에서 그 이후부터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토지 소유자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해 당사자들을 조정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광주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좀 원만하게 풀기 위해서 광주시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실 계획인지 한 말씀해 주시죠. 토지 보상 관련해서는 저희 시와 우선 협상자가 협약 체결한 한 10월쯤 관련 절차 시행자가 협약 체결을 한 10월쯤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후 이제 손실보상 연락 공고를 거쳐 해당 공원을 유치한 구청의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토지보상협의회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토지 소유자 대표들과 전문가들이 토지 보상에 관한 사항들을 논의하고 감정 평가를 실시한 후 협의 보상을 추진하게 됩니다. 네. 그때까지 토지 소유자들하고 최대한 협의를 통해서 공원의 효용성 및 필요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장님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공원 녹지과 이신 계장과 함께했습니다. 4월 7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박상아님입니다. 엄마 보내고 참 힘들었는데 위로가 많이 됐어요.
3월 4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전승현 님입니다. 덕분에 잘 치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무등산 아이파크 이후 광주에 찾아오는 또 하나의 아이파크. 더 높아진 기대만큼 더 빛나는 가치로 광주 화정의 화려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이파크로 빛나는 광주의 화려한 변화. 광주 화정 아이파크. 5월 오픈 예정. 문의 062-351-7701. HDC 현대산업개발. 미래도의 일상은 작품이 됩니다. 중해공원과 비엔날레 문화라이프. 미래도의 입지는 예술이 됩니다. 우수한 교육 환경과 우남 재개발 프리미엄. 기대하세요. 6월 중해공원 모아 미래도의 프리미엄이 당신을 찾아갑니다. 062-372-2001. 모아 종합건설. 우리의 꿈을 펼치는 곳, 우리의 취업과 창업을 성취하는 곳, 광주대학교. 더 나은 내일, 더 좋은 미래를 위한 내 꿈의 파트너, 광주대학교. 취업, 창업 중심 교육 명문대학. 광주에는 광주대학교가 있습니다. 93.9.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포, 신안 그리고 무안군 이 세 지역의 경제생활권은 목포시에 집중이 돼 있는데요. 하지만 각 자치단체마다 대중교통 정책이 다르다 보니 시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권의 중심인 목포시는 시민 편의보다는 버스나 택시업체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하다라는 지적을 시민들로부터 받고 있는데요. 목포시의 교통정책이 갖고 있는 문제점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의 여인두 사무처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목포와 신안, 무안 이 세 지역은 경제적으로 하나의 생활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원래 그 무안반도라고 해서요. 네. 한 생활권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1914년에 목포하고 무안이 분리됐고 69년에 무안에서 이제 신안이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정적인 구역은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목포를 중심으로 경제생활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네. 특히 최근에 천사대교가 개통되면서 네. 이동수단이 배편이었던 것이 이제 자가용 등 다양한 이동수단이 생기면서 네. 경제적인 통합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같은 경제생활권이기 때문에 이 목포에서 또 신안에서 무안에서 이 세 군데를 서로 이 많은 시민들이 함께 움직이면서 활동들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네네. 이번에 뭐 천사대교 개통과 함께 신안 구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더 불편해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예, 이제 불편해졌다라기보다는 변한 게 없다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요. 네. 그동안 신안 쪽에서 목포로 오는 버스는 2008년도에 아표대교가 개통되면서 아표대교에서 목포로 오는 이렇게 이제 운행되기 시작했었는데 지난 4월달에 천사대교가 개통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안자나 신의, 암태 등지에서 목포까지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렇게 이제 많이 바뀌었는데 시스템은 이제 변하지 않고 예전 그대로이다 보니까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분들이 그만큼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신안군에서 네. 신안 국내버스도 목포시의 주요 승강장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는데 네. 그에 대한 논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최근에 신안 군수께서 네. 취임 1주년 성과 보고회에서 이 문제를 꺼내면서 다시 이제 이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안군의 입장과 목포시의 입장이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려 상당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네. 신안군의 입장에서는 신안군 주민들의 편리성에 초점을 맞춰서 바라보고 있고 네. 목포시는 매년 버스 운행하는 과정에서 적자를 보존해주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한 처지에서 신안군 버스가 목포시 승강장을 이용할 때 네. 목포 버스의 적자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적자를 보존해줘야 되는 목포시의 입장에서는 네. 더 큰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망설이고 있는 것이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지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 지역민의 편리성이라든가 네. 아니면 경제성 등을 이제 고려하면서 이 문제를 바라보다 보니까 네. 서로 간에 눈치도 보고 있고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대승적인 결단이 네.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그런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시민들 입장으로서는 그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시 행정 단위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 예산에 대한 집행이랄지 운영 방식이 서로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짚어볼게요. 지금 목포시 남학신도시가 바로 무안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목포시와 이 무안군이 또 남학신도시를 기점으로 접해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끊임없이 대중교통 이용을 가지고 갈등들이 나온다면서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렇죠.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친안과 목포하고 마찬가지로 무안과 목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생활권이긴 합니다만은 행정구역이 다르다 보니까 특히 이제 택시 문제가 목포하고 남학, 무안에는 이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네. 목포와 남학의 택시는 체계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목포에서 남학으로 승객을 태우고 갈 수는 있는데 네. 갔다가 돌아와야 됩니다. 거기에서 태우고 나올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영업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택시 사업구역을 통합해야 된다라는 이제 목소리가 높긴 한데 네. 목포의 입장에서는 택시를 감차해야 될 상황이고 택시가 너무 많아서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무안군의 입장에서는 어룡지구가 건설되고 이러면서 택시 수요가 증가된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결국 무안군의 입장에서 보면 목포시 택시가 무안에 와서 영업을 하게 되면 무안 택시가 그만큼 손해를 본다. 네. 이런 이제 이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무안군에서는 오히려 이번에는 무안군이 더 소극적으로 네. 이 문제를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사후 간의 의견들이 굉장히 있다 보니까 그 피해는 네. 주민들이 고스란히 이제 당하고 있는 그런 사정에 현재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목포 이 전남도청에서 일을 보고 그다음에 목포시로 넘어가기 위해서 콜택시를 부르는데 무안택시가 와야 되는데 무안택시가 지금 현재 많지 않기 때문에 오면서 오지 못한다고 하면서 바로 앞에 있는 목포택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지 못하는 그런 그렇죠. 불편함들이 현장에서 직접 일어나더라고요. 그러죠. 그러니까 네.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서로 이제 업체들 간의 문제라든가 지자체 간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원들은 자꾸 발생이 되고 있고 목포시와 무안군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는 있습니다만은 뾰족한 수가 현재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죠. 네, 중요한 것은 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 각각 목포시랄지 또 무안군이랄지 신안군이랄지 이해관계와 또 거기에 소속돼 있는 업체들의 또 이해관계가 존재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이라는 것은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편의가 가장 첫 번째 우선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이게 주민들의 편리성이 제1의 고려해야 될 지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교통약자들의 어려움을 해소 차원에서라도 이제 세심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게 요즘은 되게 이제 학생들이라든가 노약자들이라든가 이분들이 많이 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교통약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어떤 교통 편리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현재 목포시라든가 신안이나 무안의 어떤 지자체가 접근하는 방식은 이 업체들의 어떤 일정의 업체들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는 이런 입장이 많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은 계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바로 그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잘못 정하고 있다. 그다음에 또 지역 업체들의 이해관계에 빠져 있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풀리지 않고 계속 실타래가 꼬인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야말로 결단이 필요한데 지역에 있는 정치권에서도 좀 나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은 이 부분에 대한 입장 표명을 좀 합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정치인들이 특별히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목포시의원을 한번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제안들을 했습니다. 문제 제기도 하고 대안을 제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한번 지적할 때만 반짝 변화하는 그 신용만 보이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일단 이제 신안군과 목포시의 버스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안군에서 이제 적자 비용 산출 용역을 맡겼기 때문에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현명하게 결과가 해결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하나의 생활권이지 않습니까? 전남 산안권이. 그런데 2호나 3호나 되어 있는 행정구역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러한 폐해들을 막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것이 그동안 시도되었던 무한반도 통합이라든가 아니면 서남권 경제구역 통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되는데 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시기적으로 힘들다면 네. 우선적으로라도 목포, 무안, 신안, 영암까지 포괄하는 네. 광역 교통 서비스망 구축이라도 네.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정치권에서 우선 나서줘야 시민들의 이런 불편함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 광역교통, 대중교통 시스템 이 부분도 정말 깊이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의 합리적인 그런 대안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전남도당 여인두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 남도의 아름다움을 귀로 느끼는 시간이죠. 아름다운 남도. 오늘도 전남도청 대변인실 이돈삼 시민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셨습니까.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는 6월인데요. 내일이 또 절기상 하지 아니겠습니까? 예. 이번 주는 어디를 소개해 주십니까? 일찍 시작된 더위 잠시 이제 쉬어가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한낮엔 뭐 여전히 여름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 지나면 이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또 숲그늘도 그리워질 텐데 기찻길과 어우러진 숲그늘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생각만으로도 아주 낭만적인 곳인데요. 혹시 네. 황 PD 기찻길 그러니까 철로의 레일 위를 걸어보셨죠? 네, 걸어본 적은 있죠. 예, 그렇죠. 뭐 누구나 한 번쯤은 걸어봤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팔을 양쪽으로 벌리고 균형을 잡으면서 걷는 것, 뭐 꽤나 재미있는 그런 체험이죠. 네. 오늘은 이 숲그늘이 드리워진 철로의 레일 위를 마음 놓고 걸을 수 있는 곡성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근데 낭만적이긴 하지만 좀 위험한 행동 아닐까요? 물론 이제 기차가 다니는 철로의 레일 위를 걷는다는 건 뭐 상당히 위험천만한 일이고요. 네. 그러니까 기차가 다니지 않는 그런 철길을 걷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폐선이 된 전라선 철도. 그러니까 1933년부터 99년까지 익산과 여수를 잇는 이 전라선 철도가 열차가 지나던 그 길인데요. 이 기찻길을 따라서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일 위를 걷는 것도 여기 철도에서 가능합니다. 네.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폐선이 된 철길을 걷는 거 좀 색다른 체험일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여기에 가면은 철로의 레일 위를 걷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는데요. 줄타기라도 하는 것처럼 두 팔을 벌려서 균형을 잡는 것도 이제 재밌고요. 이 레일 위에서 연인과 손을 맞잡고 100걸음을 내딛는다.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네. 그렇게 된다면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산다는 그런 얘기도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걷는다면은 뭐 우애와 또 사랑도 이제 깊어질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른들, 아이들 할 것 없이 모두 동심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철길입니다. 네, 동심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철길. 예. 곡성 어디로 가면 이 철길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곡성 섬진강변에 가시면은 증기기관 열차 다닌다는 건 이제 다 아시죠? 네네. 예. 근데 여기 기차 마을에서 출발한 증기기관 열차의 종착역이 가정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변에 자전거 일주도로가 있고 또 섬진강변에 천문대가 있는 이 가정역인데 이 가정역에서 압록 유원지 방면에 이정역까지 2km 남짓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철길을 걷는 그런 낭만적인 걷기가 가능합니다. 네, 철로의 레일 위를 걷는 것. 예. 참 굉장히 재밌고 좀 낭만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 지금껏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구간은 증기기관 열차가 다니지 않아서 일단은 방치됐던 이제 그런 폐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에 섬진강 둘레길이 연결이 되면서 일반에 개방이 됐고 일반인들이 이제 걸을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이 섬진강 둘레길은 곡성군 오곡면 섬진강 기차 마을에서 압록 유원지가 있는 압록 마을까지 총 길이가 이제 15km 네네. 이르고요. 이 가운데 침곡마을에서 압록마을까지 여기 이제 한 대략 9km 구간이 가장 매력적인 구간이더라고요. 강변을 따라가는 이 섬진강 둘레길. 예. 그러면 철길을 따라 걷는 길입니까? 그러니까 섬진강과 강변에 철길을 끼고 이제 걷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섬진강변을 따라서 철로변을 따라 이제 걷는 것이고요. 조금 전 말씀드렸던 이 가정역에서 이정역 구간처럼 아예 철길로 이제 철길 위를 걷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길은 이 섬진강 둘레길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이제 숲길이고요. 또 경사도 완만하고 작은 계곡이 흐르는 곳은 침목이나 통나무로 다리를 연결해 놓았는데 그것도 이제 정말 정겹고요. 또 길이 지나는 마을마다 간이역이 있는 것도 이제 색다른. 그러니까 요즘 상당히 보기 드문 그런 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네.
가족끼리 또 연인끼리 뭐 친구들끼리 싸먹싸먹 걷기에 좋은 이제 그런 길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역이 있고 그러니까 마을적이 간이역이 있고 네. 또 마을이 있으니까요. 각자의 뭐 체력이나 여건에 따라서 특정 구간만 걸을 수도 있고요. 또 말씀드렸던 이 폐선이 된 기찻길 2km만 따로 걸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섬진강 둘레길을 한번 따라가 지금 봤으면 좋겠는데 예. 침곡마을에서 압록마을까지 구간이 좀 가장 매력적이라고 하셨는데 예. 침곡마을은 어디쯤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섬진강변에 레일바이크를 타는 곳이 이제 침곡마을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침곡역이 있어서 여기 이제 증기기관 열차도 이제 잠시 쉬어가는 곳인데요. 여기에는 증기기관 열차와 레일바이크가 다니는 철길이 뭐 가장 아름답다는 이 강변도로 17번 국도하고 이제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옆으로 섬진강변을 이어주는 자전거 도로도 나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침곡역에서 섬진강 둘레길에 뭐 가볍게 합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기찻길을 따라가게 되는 건가요? 예, 기찻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철길 바로 옆으로 이제 걷는 건 아니고요. 이 철길하고 대략 한 20-30m 떨어져 가지고 걷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니까 또 때로는 이 철길하고 나란히 그렇게 걷기도 하는데 네. 이 구간의 둘레길 모두 이제 숲길 숲그늘로 드리워지는 그런 숲길이고요. 또 흙의 감촉이 아주 푹신한 그런 길입니다. 그러니까 왼편으로 철길을 끼고 그 옆으로 섬진강 물줄기가 흐르고요. 이렇게 이제 숲길을 걷다 보면은 침목 다리도 건너고 통나무 다리도 건너고 강물을 바라보면서 쉴 수 있는 나무 의자도 군데군데 놓여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런 강변 숲길이 지금 가정역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숲길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 숲에는 소나무와 편백나무, 상수리나무 이런 것도 이제 무성하고요. 또 몸에 좋은 피톤치드, 음이온 많이 배출이 돼가지고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걷다 보면은 송정마을에 이제 닿게 되는데 네. 17번 국도를 타고 섬진강변 도로를 따라서 그냥 가정역 쪽으로 가다 보면 데크 전망대가 오른편에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송정 전망대입니다. 증기기관 열차와 레일바이크를 가장 아름답게 만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전망 포인트인데 여기서 보면은 섬진강과 자전거 도로 또 국도가 나란히 지나고요. 철길을 따라서 증기기관 열차와 레일바이크가 줄지어가는 모습 여기 송정 전망대에서 내려다볼 수가 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이 사진 촬영 지점으로 딱 안성맞춤일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송정 전망대에 올랐으면 이 말씀드렸던 철길, 도로, 강이 어우러지는 이 풍경만으로도 멋진데 그 철길에 하얀 수증기를 내뿜으면서 경적을 울리는 이 증기기관 열차 또 레일바이크 줄지어서 지나면 더더욱 멋있는 뭐 언제라도 작품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지점인데 네. 홍보용으로 나와 있는 사진들 증기기관 열차와 레일바이크 홍보용 사진들 보면은 뭐 거의 10중 8구는 여기에서 찍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망 포인트인 송정 전망대를 지나면 둘레길은 어디로 이어집니까? 그러니까 송정 전망대에서 둘레길은 가정역으로 이어지고요. 또 가정역에서 이정역까지는 기찻길로 걷는다고 이제 처음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이정역을 지나면은 여기 이정 마을에서 압록마을로 길이 이어지는데 이 구간은 강변을 따라가는 이제 그런 길입니다. 그러니까 철길에서 내려와 가지고 도로 건너편에 섬진강변으로 가는데 이 구간도 정말 멋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섬진강에 바짝 붙어서 강물과 나란히 걷는 이제 그런 길인데 이 강변에 흙길도 걷고 돌길도 만나는 그러니까 왼편에 섬진강을 두고 강물과 함께 흘러가는 길이다 이렇게 네.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이 강물에 생동감 넘치는 물살이 마음속 갈증까지 말끔하게 씻어주고요. 또 보다 보면은 이 강물에서 물고기들이 물 위로 뛰어오르는 그런 모습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모습까지도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길입니다. 정말 상상만으로도 너무나 멋진 길이 아닌가 싶은데요. 가까운데 또 다른 가볼 만한 곳도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시죠. 섬진강변에 뭐 가볼 만한 데 많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한번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도깨비 마을 네네. 바로 이제 강 건너에 있죠. 네. 그러니까 마천목 장군하고 섬진강 도깨비가 얽힌 전설을 토대로 만들어졌는데 이 큰 도깨비상 도끼를 지켜들고 있는 이 큰 도깨비상이 서 있고요. 또 도깨비들이 숨어있는 숲길을 따라 마을로 들어가면 흥미진진한 숲속 놀이터 만날 수 있다. 예전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섬진강변에 도깨비 마을 있고 또 계곡과 어우러진 숲길이 좋은 이제 도림사, 태안사도 여기서 뭐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림사는 곡성읍 월봉리에 있고요. 또 태안사는 죽곡면 원달리에 있고 어느 쪽으로 가시든지 숲하고 어우러진 이 계곡도 절지까지 만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강변과 철길을 따라 때로는 또 철길 위를
길을 걸으면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곡성의 섬진강 둘레길을 소개해 주셨는데 정말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길이네요. 예, 꼭 한번 가보십시오. 네, 지금까지 전남도청 대변인실 이돈삼 시민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무등산 아이파크 이후 광주에 찾아오는 또 하나의 아이파크. 더 높아진 기대만큼 더 빛나는 가치로 광주 화정의 화려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이파크로 빛나는 광주의 화려한 변화. 광주 화정 아이파크. 5월 오픈 예정. 문의 062-351-7701. HDC 현대산업개발.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Ready for Freedom Days? 오직 6월 한 달간 집 전차종 휴가비 지원. 그랜드 체로키 최대 1,300만 원 할인 또는 여행 바우처 제공. 어디든 자유롭게 떠나라. Freedom Days Jeep. 5월 빌리브 트레비체의 이름으로 특별한 122분을 모십니다. 공원 속 상록회관 자리에 스카이브리지 커뮤니티, 닥트인 파노라마 뷰까지. 광주에 없던 하이엔드 클래스. 세상의 부러움에 산다. 빌리브 트레비체. 062-367-1000번 신세계건설이 시공합니다. 송정역으로 어디든 빠르게 미래 가치에 오를 마지막 기회를 잡아라. 수촌 3차 국제미술회 7월 오픈. 8년 임대로 미래도 생활가치도 오래도록 누릴 수 있도록 수촌 3차 국제미술회가 또 한 번 당신을 찾아갑니다. 임대문의 광주 446의 5000번. 6월 21일 황동현의 시선집중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광주 MBC 카자흐스탄 문화 탐방. 알마티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다. 세계적인 소설가 해밍웨이도 극찬한 알마티. 차른 협곡의 웅대한 장광 속으로 만년설을 달리는 침블락 스키장. 이시쿨 호수 유람선 체험과 하루의 피로를 녹이는 유황 온천욕. 하얀 설원을 바라보며 즐기는 나이스샷, 골프 체험까지. 노쇼핑, 노옵션, 온 가족과 즐기자. 카자흐스탄의 눈부신 매력 속으로 초대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광주 226-6070입니다. 크레이지팝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크레이지팝팀에서 활동 중인 BMX 라이더 김희수라고 합니다. BMX 자전거는 장애물을 뛰어넘거나 점프해서 기물들을 넘고 다니는 매력을 가지고 있는 이제 자전거죠. 많이 다치고 내가 과연 이거를 넘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2번, 3번 일어서면서 하게 되면은 그 장애물을 나는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넘어갈 수 있다라는 성취감. 자신이 걷는 길이 항상 좋은 길만은 있지 않아요. 항상 고되고 힘들더라도 할 수 있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한다면 그걸 넘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청년 여러분들도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MBC가 청년들의 오뚜기 정신을 응원합니다. 청년의 꿈을 키우는 남도 청출어람. 이 캠페인은 글로벌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합니다. 김성환 감독님, 요즘 건설 현장 떨어짐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하던데요? 높고 위험한 곳에서 일하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작업 발판과 안전 난간, 사다리를 잘 설치하고 안전대를 제대로 걸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모동 보호구 착용도 잊지 말고요. 네, 안전이 최우선이죠. 불량 발판, 불량 난간 아웃! 불량 사다리 아웃! 작업 발판, 안전 난간 세이브! 안전은 권리입니다. 이 캠페인은 광주지방 고용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 SJ건설안전이 함께합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